귀가 들리지 않는 음악가는 어떻게 작곡했을까요? 루트비 판 베토벤. 우리는 그의 이름을 압니다. 운명 교향곡, 월광 소나타, 합창 교향곡. 음악 교과서에 나오는 위대한 작곡가, 엄숙한 초상화 속 인물. 그러나 질문이 있습니다. 왜 그는 그렇게 분노했을까요? 왜 그의 음악엔 격렬한 감정이 쏟아질까요? 왜 그는 끝까지 음악을 놓지 않았을까요? 베토벤은 완벽한 천재가 아니었습니다. 귀가 들리지 않았고 사랑에 실패했고 사람들과 싸웠습니다. 고독했고 절망했고 죽음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도 음악을 했습니다. 아니, 음악으로 싸웠습니다. 이 영상은 베토벤이라는 한 인간이 어떻게 음악을 고백의 언어로 바꿔놓았는지 그 고통과 투쟁의 이야기입니다. 18세기 음악은 귀족의 소유였습니다. 궁정에서 연주되고 살롱에서 감상되고 교회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음악의 목적은 명확했습니다. 왕을 기쁘게 하거나 신을 찬양하거나 귀족의 파티를 우아하게 만드는 것. 작곡가는 기능 노동자였습니다. 주문을 받고 곡을 쓰고 납품했습니다. 개인의 감정을 담는 게 아니라 요구된 형식을 완성하는 게 일이었습니다. 하이드는 에스테르하지 가문의 음악가로 일했습니다. 모차르트는 잘츠부르크 대주교를 섬겼습니다. 재능이 있어도 고용인이었습니다. 음악은 배경이었습니다. 장식이었습니다. 아름다웠지만 개인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1770년 독일 본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루트비 판 베토벤. 아버지 요한은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아들의 재능을 발견한 아버지는 잔인했습니다. 새벽에 깨워 피아노 앞에 앉혔습니다. 실수하면 때렸습니다. 모차르트처럼 신동으로 만들어 돈을 벌 생각이었습니다. 어린 베토벤은 연습했습니다. 울면서 두려워하면서, 그러나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 시간이 그를 만들었습니다. 음악은 기쁨이 아니라 생존이 되었습니다. 도피처이자 무기가 되었습니다. 10대가 되자 아버지는 무너졌습니다. 술에 취해 일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베토벤이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습니다. 궁정 오르간 연주자로 일했습니다. 어린 동생들을 돌봤습니다. 음악은 이미 삶의 전부였습니다. 선택이 아니라 운명이었습니다. 1792년 베토벤은 빈으로 갔습니다. 22살이었습니다. 빈은 음악의 도시였습니다. 하이든이 있었고 모차르트가 막 세상을 떠난 곳이었습니다. 기회와 경쟁이 공존했습니다. 베토벤은 자유를 원했습니다. 더 이상 고용인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귀족을 섬기되 종속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는 피아노 연주자로 명성을 얻었습니다. 즉흥 연주의 천재. 격렬하고 자유롭고 예측 불가능한 연주. 귀족들은 놀랐습니다. 그러나 베토벤은 다른 꿈이 있었습니다. 작곡가가 되는 것. 자기 음악을 쓰는 것. 누구의 주문도 받지 않고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것. 하이든에게 배웠지만 스승의 방식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규칙을 존중했지만 동시에 깨뜨렸습니다. 그는 독립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대 후반 베토벤은 이상한 증상을 느꼈습니다. 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 작은 소리가 들리지 않는 순간들. 처음엔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점점 심해졌습니다. 음악가에게 귀란 무엇일까요? 눈이고 숨이고 전부입니다. 듣지 못하면 연주할 수 없고 작곡할 수 없고 음악가일 수 없습니다. 베토벤은 공포에 빠졌습니다. 의사를 찾아갔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치료법이 없었습니다. 청력은 계속 떨어졌습니다. 사람들과 대화가 어려워졌습니다. 연주회에서 오케스트라 소리가 희미해졌습니다. 그는 숨겼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면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귀가 들리지 않는 음악가를 누가 고용하겠습니까? 누가 존중하겠습니까? 절망과 분노가 쌓였습니다. 왜 하필 나인가? 왜 지금인가? 왜 음악가인 내게 귀를 빼앗는가? 그는 혼자 싸웠습니다. 침묵 속에서 1802년 10월 베토벤은 편지를 썼습니다. 빈 외곽 하일리겐슈타트에서 요양 중이었습니다. 청력은 더 악화됐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편지는 두 동생에게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발송하지 않았습니다. 유서였습니다. 나는 절망의 끝에 섰다. 죽음만이 유일한 선택처럼 보였다. 베토벤은 죽음을 생각했습니다. 진지하게, 구체적으로. 그러나 편지는 계속됩니다. 그러나 음악이 나를 붙잡았다. 내 안에 아직 해야 할 일이 있다는 느낌이 나를 살게 했다.
그는 선택했습니다. 죽지 않기로, 음악을 포기하지 않기로. 이 결정이 중요합니다. 베토벤은 삶을 선택한 게 아니라 싸움을 선택한 겁니다. 운명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작곡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음악이 달라졌습니다. 베토벤 이전 작곡가는 후원자를 위해 썼습니다. 베토벤 이후 작곡가는 자기 자신을 위해 썼습니다. 이 변화가 핵심입니다. 베토벤은 귀족의 후원을 받았지만 종속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헌정했지만 그들이 원하는 음악을 쓰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것을 썼습니다. 루돌프 대공, 킨스키 공작, 로브코비츠 공작, 3명의 귀족이 연금을 줬습니다. 조건은 빈에 머물며 작곡하는 것. 그러나 무엇을 작곡할지는 베토벤이 정했습니다. 이건 혁명이었습니다. 음악의 중심이 의뢰인에서 창작자로 이동했습니다. 작곡가가 주인이 되었습니다. 베토벤은 출판사와 직접 협상했습니다. 가격을 흥정했습니다. 자기 음악의 가치를 주장했습니다. 때론 거칠게, 때론 고집스럽게. 귀족들은 당황했습니다. 작곡가가 이렇게 당당할 수 있나? 그러나 베토벤의 음악이 워낙 뛰어나서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음악은 이제 서비스가 아니라 예술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베토벤의 음악은 격렬합니다. 갑자기 커지는 소리, 예상 못한 전개, 거칠고 강렬하고 때론 폭력적이기까지 합니다. 하이든과 모차르트의 음악은 우아했습니다. 균형 잡혔고 절제되었습니다. 아름다움 안에서 질서를 유지했습니다. 베토벤은 달랐습니다. 그의 음악엔 분노가 있었습니다. 슬픔이 있었습니다. 저항이 있었습니다.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폭발시켰습니다. 피아노 소나타 열정. 처음부터 긴장감이 팽팽합니다. 쉬지 않고 달립니다. 청중에게 휴식을 주지 않습니다. 듣는 사람을 긴장하게 만듭니다. 교향곡 3번 영웅. 길고 복잡하고 요구합니다. 편하게 듣는 음악이 아닙니다. 집중해야 합니다. 따라가야 합니다. 베토벤은 청중에게 요구했습니다. 내 음악을 들으려면 나와 함께 느껴야 한다. 음악이 배경에서 전면으로 나왔습니다. 장식이 아니라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교향곡 5번. 운명. 다다다단. 4개의 3번의 같은 1번의 낮은 이 짧은 동기가 전체를 지배합니다. 베토벤은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운명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 이 곡은 단순한 교향곡이 아닙니다. 이야기입니다. 서사입니다. 1악장. 운명이 몰아칩니다. 거세고 두렵고 피할 수 없습니다. 2악장. 잠시 평온. 그러나 긴장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3악장. 다시 어둠. 운명이 돌아옵니다. 4악장. 폭발. 승리. 빛으로의 도달. 어둠에서 빛으로. 절망에서 승리로. 이게 베토벤이 쓴 이야기입니다. 음악이 추상적 아름다움에서 인간의 투쟁을 담는 그릇이 되었습니다. 듣는 사람은 그 여정을 함께 걷습니다. 같이 싸우고 같이 이깁니다. 베토벤은 자기 삶을 음악에 담았습니다. 청력을 잃어가는 고통. 그러나 포기하지 않겠다는 결심. 운명과 맞서겠다는 의지. 이후 음악은 달라졌습니다. 음악이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걸 베토벤이 증명했습니다. 그러나 베토벤의 삶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인간관계는 계속 실패했습니다. 성격이 거칠었습니다. 의심이 많았습니다. 사람들과 쉽게 싸웠습니다. 청력 상실은 그를 더 고립시켰습니다. 대화가 어려워지자 대화장을 들고 다녔습니다. 사람들이 쓰면 읽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그건 진짜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사랑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여러 여성을 사랑했습니다. 대부분 귀족 출신이었습니다. 베토벤은 평민이었습니다. 신분 차이가 장벽이었습니다. 불멸의 연인에게 보낸 편지가 남아 있습니다. 누구에게 쓴 건지 아직도 논쟁 중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그 사랑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조카 카를과의 관계도 파국이었습니다. 동생이 죽자 베토벤은 카를의 후견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과도하게 통제했습니다. 카를은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실패했지만 베토벤에게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베토벤은 외로웠습니다. 음악은 있었지만 함께할 사람은 없었습니다. 1818년 베토벤은 완전히 귀가 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침묵. 완전한 침묵.
음악가에게 이보다 잔인한 운명이 있을까요? 그런데 역설이 있습니다. 이 시기 그의 음악이 가장 깊어졌습니다. 현악, 사중주, 후기 작품들 복잡하고 내밀하고 추상적입니다. 대중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내면을 파고들었습니다. 교향곡 9번 합창 마지막 교향곡 거대하고 야심차고 전례 없는 시도였습니다. 교향곡에 합창을 넣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형제가 되리라. 실러의 시를 음악에 담았습니다. 베토벤은 초연을 지휘했습니다. 귀가 들리지 않는데도 지휘봉을 흔들었지만 오케스트라는 다른 지휘자를 따랐습니다. 연주가 끝났습니다. 관객이 박수쳤습니다. 베토벤은 듣지 못했습니다. 등을 돌리고 서 있었습니다. 한 가수가 그의 어깨를 돌려 관객을 보게 했습니다. 그제야 베토벤은 알았습니다. 성공했다는 걸, 사람들이 환호한다는 걸. 귀로는 듣지 못했지만 음악은 완성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베토벤은 머릿속에서 들었습니다. 상상 속에서 오케스트라가 울렸습니다. 현실의 귀가 아니라 내면의 귀로 작곡했습니다. 예술이 외부 감각에서 내면으로 이동한 순간이었습니다. 1827년 3월 26일 베토벤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56세였습니다. 장례식에 2만 명이 모였습니다. 빈 전체가 애도했습니다. 작곡가의 장례식으로는 전례 없는 규모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베토벤은 작곡가의 위상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고용인이 아니었습니다. 예술가였습니다. 자기 목소리를 내는 창조자였습니다. 사회가 존중해야 할 존재였습니다. 그 이후 낭만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슈베르트, 쇼팽, 리스트, 브람스 모두 베토벤의 영향 아래에서 작곡했습니다. 음악을 개인의 고백으로 내면의 표현으로 사용했습니다. 예술가라는 개념이 탄생했습니다. 고통받고 투쟁하고 그 과정을 작품으로 승화하는 사람. 베토벤이 그 원형이었습니다. 음악이 변했습니다. 귀족의 오락에서 인간 정신의 탐구로, 배경에서 중심으로, 장식에서 고백으로 베토벤이 연기를 수많은 음악가가 걸어갔습니다. 베토벤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성격이 거칠었고 관계가 서툴렀고 외로웠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천재였지만 동시에 상처받은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음악으로 자기 삶을 말했습니다. 분노를, 슬픔을, 절망을, 그리고 희망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운명에 맞섰고 포기하지 않았고 끝까지 작곡했습니다. 귀가 들리지 않았지만 음악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외부 세계의 소리는 사라졌지만 내면의 소리는 더 커졌습니다. 베토벤은 증명했습니다. 예술이 고통을 견디는 방식일 수 있다는 걸, 음악이 단순한 아름다움을 넘어 인간의 투쟁을 담을 수 있다는 걸. 그 이후 음악은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듣는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음악에서 작곡가를 봅니다. 그의 삶을, 그의 감정을, 그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베토벤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남깁니다. 당신은 어떤 방식으로 운명과 싸우고 있나요? 무엇이 당신을 버티게 하나요? 베토벤에게 음악이 있었듯 당신에게도 무언가 있을 겁니다. 그걸 찾아야 합니다. 그걸 놓지 말아야 합니다. 고통은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견딜 방법은 있습니다. 베토벤이 그걸 보여줬습니다. 음악으로. 우리는 아직도 그의 음악을 듣습니다. 20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들립니다. 운명과 싸운 한 인간의 목소리가 침묵을 뚫고 시간을 넘어 우리에게 도달합니다.